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오늘은 솔트룩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솔트룩스는 최근에 가장 핫한 AI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솔트룩스는 대화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지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은 매출액 300억에 적자를 내고 있지만 매출의 대부분은 연구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실제 연구개발 기업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챗 GPT 열풍으로 관련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 당사 주가도 6배 이상 올랐습니다.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당사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고요. 향후에 투자가 지속되어야 되는 만큼 추가 자금 조달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이 11%로 낮고 따라서 9%를 보유 중인 현대차 계열의 현대 BNG 스틸 정문선 부사장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다 팔지 아니면 향후에 유상자 등 다양한 투자에 추가로 투자할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업 내용 보겠습니다. 솔트룩스는 대화형 인공지능, 그 다음에 기계학습 기반 빅데이터 증강 분석 기술, 이 두 가지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9개 스튜디오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3가지 AI 서비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솔트룩스의 9개 스튜디오 라인업입니다. 잠깐 보면 톡봇, 랭귀지, 보이스, 그다음 비전, 서치, 스크래핑, 인사이트, 날리지, 메타 휴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용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요 제품들을 또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AI 기반인지, 빅데이터 기반인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반인지, 클라우드 기반인지 해서 AI 기반으로 톡봇, 보이스, 비전, 메타 휴머니,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랭귀지, 서치, 스크래핑,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 사업이 매출이 한 52%,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응용해서 앞에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과 사업 제품을 기반으로 사업 분야입니다. 새로 응용될 수 있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AI,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금융 서비스 진흥화, AI 컨택 센터, 공공안전 및 국방, 그 다음에 AI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모델링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현황은 경력이죠. 당사가 이러한 리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삼성전자, 북미 사물 인터넷 기반 AS 상담 및 가격 예측, 현대자동차 전 세계 경쟁 차량 정보 수집 등에 사용되고 있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 헌법재판소, 한국지원난방공사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서비스 진흥화로 한국투자증권, KB금융은행 이런 데다가 사용되고 있답니다. 이런 레퍼런스 기반으로 향후에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겠죠. 성장 과정은 이 회사는 1981년에 설립됐다고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에 자연어 처리 전문기업 시스메타하고 다국어 처리 전문기업 모비코 인터넷이 합병되면서 2003년도에 솔트룩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사명을 솔트룩스로 변경이 됐고요. 2016년에 알파고 나오면서 시장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솔트룩스는 200억 원 이상의 지식 베이스, 700만 언어 말뭉치, 3만 시간 이상의 고품질 음성 데이터를 통해서 초대 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루시아 GPT라고 다음 달에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갖고 있는 그 기술과 리퍼런스를 바탕으로 좀 더 확장된 사업인 것 같고요. 플루닛 워크센터라 그래서 기존에 고객 응대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새로운 기술을 더 적용을 해서 서비스형 인공지능 고객센터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비용을 낮추고 하다못해 소상공인까지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과도 일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플루닛 스튜디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데 AI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초개인화 AI 서비스 구버,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관심과 목적을 스스로 학습해서
맞춤형 심층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구버, 그 다음에 플루닛 회사들이 있고요. 신규 사업들은 이러한 계열사를 통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을 보니까 매출액이 워낙 미미하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올해 상반기만 83%, 작년에 42%, 지작년에 53%에서 실적으로 아직 수익 모델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고 연구개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하고 2020년에 7월에 상장됐고요. 그래서 실적이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200억, 268억, 300억이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20억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2분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30억에 영업이익은 53억 적자였고요. 그 다음에 반기순이익은 52억 적자. 그래서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됐고 매출은 크게 줄어 있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94억이기 때문에 PER은 나오지 않고요.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6월 말 기준이고요. 현금 216억에 유동자산 493억, 비유동자산 309억, 부채는 246억이죠. 그다음 부채 비율은 그래서 44%, 자기 자본은 557억으로 PBR은 현재 주가 수준은 PBR 7.79배가 되겠습니다. 배당은 없고요. 주가 보겠습니다. 38,700원 오늘 장중에 체크한 가격이고요. 시가총액은 4,344억입니다. 외국인 지분은 높지 않고 1.37% 갖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2022년 10월 챗GPT 나오기 전에 주가가 6,000원 바닥이었고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6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작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면서 주가가 번쩍 움직였고요. 이런 건 첫 상한가 칠 때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 4가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전에 어쨌든 주가가 그래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당사 주식은 2020년 7월에 코스닥 신규 상장할 때 공모가 2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 무상증자 100% 하면서 실제 수정 공모가는 12,500원이 되고요.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도 없고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었습니다. 근데 연말에 오픈 AI에서 챗GPT가 나오면서 주가가 드디어 번쩍번쩍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수급입니다. 수급은 외국인하고 보통 차트가 비슷한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기관은 그 전에 크게 관심이 없다가 주가가 올라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모 전에 시장에 상장 전에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많이 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외국인은 64,000주 순매수, 기관은 81만 주 순매도입니다. 당사 주식수가 1,1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관은 실적으로 지분이 7.3%나 파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문제는 거래가 총 주수가 1,121만 주인데 하루 거래량이 오늘만 419만 주입니다. 회전율 37%나 되고요. 실적으로는 데이 트레이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주 단기적으로 주식을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SK증권 4월 5일자고요. 이제 여기서 핵심이 이제 정부 정책과 일치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통해서 인공지능 관련 10대 국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당사가 이미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해본 리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목 뉴스입니다. 뉴시스 8월 9일자고요. 내달 컨퍼런스 통해서 러시아 GPT 공개한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코엑스에서 9월 7일 날 나올 예정이고요. 이걸 보려면 참가 신청을 미리 해야 되는 건지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뉴스입니다. 빅데이터 뉴스에서는 요거 대규모 언어 모델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최근에 진행 중인 기업들 얘기 정리를 했고요.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 최근에 출시했죠.
9월 달에 검색 서비스에 적용되는 베타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LG AI연구원 엑사원 2.0, NC소프트 바르코 게임 컨텐츠 개발용으로 나왔고, 9월 12일 날 삼성 SDS가 차세대 LLM 공개한다고 합니다. 삼성 SDS도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진 않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10월 달엔 카카오도 코어 GPT 2.0 나올 예정이고, 4분기에는 KT와 SK텔레콤이 미듬, 에이다 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건데, 이게 경쟁 심화로 보면은 솔트룩스한테 그렇게 매력은 없는 것 같고요. 워낙 큰 대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협업을 한다거나, 그죠? 협업을 한다거나 다른 대기업이 당사에 투자를 해준다면 시장 확대와 함께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여기서는 병원, 로펌 등에서 AI 학습 데이터 구축한다. 당사의 큰 사업 중에 하나죠. 당사도 구축 사업자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인트 델리에서는 테마주 언급을 한 것 같고요. 마음 AI, 글로벌 텍스프리, 이수페타시스, 셀바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룩스 관련주들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배 구조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이경일 씨고요. 11.74%, 특수관계인 포함해 13.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지분 5% 이상 대주 중에서 정문선 및 현대 비엔지스틸이 들어가 있고요. 9.19%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상장 전에 투자해서 현재 2대 주주라고 합니다. 정문선 부사장은 실제로 하면 이제 정몽구 전 회장의 동생 정몽우의 차남이고요. 3세죠. 그렇죠? 정몽우가 2세니까 차남이니까 3세. 현대 비엔지스틸 현재 부사장이고요. 현대 비엔지스틸의 대주주는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은 현대차 계열이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분이 일단 발을 많이 깊이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싹 팔고 나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앞에 제일 먼저 요약해서 얘기했지만 향후에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분의 도움이 좀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